홍삼 드시고 계십니까? 장어, 보양식으로 챙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꼽은 혈관 건강 1위는 홍삼도 장어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데 혈전을 녹이고 당뇨까지 막아주는 음식.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음식을 잘못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약처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5이죠. 용인시 양지면에서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어요. 식품회사에서 40년을 근무했고 은퇴 후엔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약선 요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았어요. 입춘이 코앞인데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엔 영하로 떨어지다가 낮엔 영상으로 올라가고 이럴 때마다 제 주변 친구들이 전화를 해요. 혈압약 먹는데도 자꾸 어지럽다고 손발이 저리다고 병원 가면 혈관이 좁아졌다는 소리만 듣는다고 하소연을 하죠. 마트에 가면 더 심각합니다. 홍삼 코너 앞에 우리 또래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6년 근이니 뭐니 하면서 가격표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한 박스에 2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던데 다들 카트에 담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장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보양식이라고 소문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민물장어 한 마리에 3만 원씩 하는데도 사람들은 줄을 서요. 혈관에 좋다더라, 기력 회복에 좋다더라 하면서요. 저도 작년 겨울엔 몇 번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고 나면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 혈관을 살리고 있는 걸까? 비싼 돈 주고 먹는데 효과는 확실한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텃밭 일을 하다 보면 동네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놀랍게도 혈압약 한 알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도 1년에 한두 번 가시고요. 그분들 식탁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홍삼도 없고 장어도 없습니다. 그냥 텃밭에서 나는 채소랑 된장찌개, 김치 정도예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르신, 혈관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청국장 먹으면 되는디 뭐. 그게 최고요. 순간 멍했습니다. 청국장이요. 그 냄새 나는 청국장 말씀이세요. 너무 단순한 대답이라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했는데 청국장이 혈관에 최고라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청국장이 혈관에 좋은 걸까? 비싼 홍삼이나 장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의사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순위. 저는 당연히 홍삼이나 장어가 1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자료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직접 평가한 혈관 건강 음식 순위였어요. 전문가들이 선정한 거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죠. 3위가 나왔습니다. 홍삼이었어요.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포닌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설명도 붙어 있었고요. 제가 비싼 돈 주고 산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2위는 장어였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벽을 보호하고 비타민 A가 혈관 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했어요. 겨울철 보양식으로 유명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친구들이 왜 그렇게 장어집으로 달려가는지 이해가 갔어요.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비싼 음식일수록 몸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위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국장이었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청국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홍삼도 아니고 장어도 아니고 냄새나서 다들 기피하는 그 청국장이 1위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하면서도 청국장의 진가를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몰랐던 거죠. 비싼 게 좋은 거라고, 희귀한 게 효과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동네 어르신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청국장이 최고라던 그 말. 그땐 그냥 옛날 사람들 생각이려니 했는데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자료를 더 들여다봤어요. 왜 청국장이 1위인지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수 효소와 유익균이 혈관에 직접 작용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영양소가 좋은 게 아니라 혈관 속 노폐물을 직접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였죠. 홍삼이나 장어는 혈관을 간접적으로 돕는 식품이에요. 영양을 공급하고 세포를 강화시키는 방식이죠. 그런데 청국장은 다릅니다.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를 직접 녹여내요. 혈전을 분해하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거죠.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왜 동네 어르신들이 80이 넘도록 혈압약 없이 사시는지. 왜 제 친구들은 비싼 보양식 먹으면서도 병원을 달고 사는지. 음식을 잘못 선택한 거였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혈압 때문에 고생한다던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청국장 먹어봤냐고 의사들이 1위로 뽑았다고 말했죠. 친구는 코웃음을 쳤어요. 청국장이 무슨 약이냐고, 그런 걸로 혈압이 잡히면 병원은 왜 다니냐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과학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으로 갔습니다. 청국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시장 한쪽에 할머니가 청국장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옹기에 담긴 걸 보니 직접 담그신 것 같았어요. 하나 사서 집에 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솔직히 좋은 냄새는 아니죠. 비린 듯 하면서도 텁텁한 발효 냄새. 예전 같았으면 코를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 냄새 속에 혈관을 살리는 비밀이 숨어 있구나.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수백 년 전부터 먹어온 음식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청국장은 서민 음식이라고 치부됐습니다. 냄새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기피 대상이었죠. 고급 식당에선 청국장찌개를 메뉴에 올리지도 않아요.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은 이걸 1위로 뽑았어요.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요. 저는 한방건강학과에서 발효식품을 배웠습니다. 발효가 식품의 성질을 완전히 바꾼다는 걸 알아요. 그냥 콩이랑 청국장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거든요. 콩을 발효시키면 단백질 구조가 바뀝니다. 소화 흡수율이 몇 배로 뛰어올라요. 그런데 청국장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효소 때문이에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인데 이게 혈전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으로도 어려운 일을 음식이 해내는 거죠.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일본에서 연구한 논문도 있더라고요. 나토라고 부르는 일본식 청국장인데 성분은 거의 같아요. 그 논문에 따르면 나토키나아제가 혈전 용해제보다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약보다 음식이 낫다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쳤던 음식이 사실은 최고였다니. 비싼 홍삼 찾아다니고 장어집 줄 서는 동안 정작 답은 시장 한 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청국장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나는 서민 음식이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발효 문화의 정수랄까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음식은 찾기 힘들어요. 친구들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의사들이 뽑은 순위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죠. 그제야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면 먹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청국장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중요했어요. 잘못 끓이면 그냥 음식일 뿐이고 제대로 끓여야 약이 되는 거였죠. 저는 텃밭에 콩을 심어봤습니다. 청국장의 원료니까 직접 길러보고 싶었어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콩이 어떻게 혈관을 살리는 음식으로 변하는 걸까? 콩 자체도 단백질이 풍부한 좋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그냥 삶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죠. 영양소가 많아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발효를 시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 속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요. 소화 효소가 할 일을 미리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청국장은 먹으면 바로 흡수됩니다. 위장에 부담도 없고요. 제가 한방건강학과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발효식품은 음식이 아니라 약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몸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대사를 움직이고 면역을 강화시키죠. 청국장 발효 과정을 들여다보면 경이롭습니다. 삶은 콩에 바실러스균을 넣고 40도 정도에서 이틀 정도 두면 발효가 시작돼요. 균이 증식하면서 효소를 만들어내죠. 그게 수조말이에요. 수조. 상상이 가세요. 한 숟가락에 수조마리의 유익균이 들어있다는 게. 그 균들이 장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나쁜 균을 밀어내고 장 환경을 바꿔요. 장이 건강해지면 혈액도 맑아지죠. 저는 현미경으로 청국장을 본 적이 있어요. 학교 실습 시간에 관찰했거든요. 끈적끈적한 점액 속에 균들이 바글바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에요. 그걸 먹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도 생깁니다. 특히 비타민 K2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혈관 석회화를 막아줘요.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는 걸 방지하는 거죠. 나이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잖아요. 그걸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콩에도 있긴 한데 발효시키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라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요. 혈관 탄력도 유지시키고요. 식품회사 연구소에서 일할 때 발효 제품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상업성만 봤습니다.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나, 맛은 어떤가, 생산 단가는 얼마나 되나. 정작 중요한 건 놓쳤어요. 발효가 만드는 건강 효과요. 청국장은 음식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혈관을 청소하고 면역을 세우고 호르몬을 조절하죠. 이 모든 게 발효라는 과정 덕분이에요. 저는 이제 청국장을 볼 때마다 경외감이 듭니다. 조상들은 과학을 몰랐어도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몸에 좋다는 걸.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먹어온 거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발효로 만들어진 효소 중에서도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나토키나아제. 이게 혈전을 녹이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작년 겨울에 쓰러졌어요. 뇌혈관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그때 정말 놀랐어요. 아침엔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혈전 때문이라고. 혈관 속에 찌꺼기가 쌓이다가 덩어리가 돼서 혈관을 막은 거래요. 겨울엔 혈관이 수축하니까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청국장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나토키나아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효소가 혈전을 직접 분해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피브린이라는 단백질 구조를 끊어내는 거죠. 혈전의 주성분이 바로 피브린이거든요. 병원에서 쓰는 혈전 용해제도 같은 원리예요. 피브린을 녹여서 혈전을 분해하는 거죠. 그런데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나토키나아제는 자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일본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혈전이 있는 쥐에게 나토를 먹였더니 4시간 만에 혈전이 반으로 줄었대요. 약을 안 쓰고도 이런 효과가 나온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친구한테 보냈어요. 회복하면서 청국장 먹어보라고 했죠. 친구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병원 약도 먹는데 청국장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수치가 확 좋아졌다고. 뭘 먹었냐고 물어봤대요. 청국장 먹었다고 했더니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발효식품이 도움이 된다고요. 나토키나아제는 혈액 점도도 낮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피를 묽게 만들어요. 끈적끈적한 피는 혈관을 막기 쉽거든요. 맑고 흐름이 좋은 피가 건강한 거죠. 청국장이 그걸 만들어줘요. 제가 놀란 건 지속 시간이에요. 나토키나아제 효과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청국장을 먹으면 저녁까지 혈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루 한 번만 먹어도 충분한 거죠. 겨울철 혈관 사고가 많은 이유를 아세요?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요. 혈류가 느려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아침에 사고가 많이 나요. 몸이 따뜻해지기 전에 혈관이 막히는 거죠. 청국장을 아침에 먹으면 달라집니다. 나토키나아제가 혈전을 미리 녹여놔요.
혈관이 막힐 틈을 안 주는 거죠. 약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을 음식이 해내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청국장을 먹어요. 냄새가 좀 나도 상관없어요. 제 혈관을 살리는 음식인데 뭐. 친구들도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먹는 친구, 당뇨 있는 친구, 다들 청국장을 챙겨 먹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들 청국장찌개를 끓여 먹는데 제대로 끓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토키나아제는 열에 약해요. 잘못 끓이면 효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같은 청국장인데 어떤 사람은 약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국으로 버리는 거예요. 저는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열 처리가 식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너무 잘 알아요. 효소는 단백질이거든요. 50도만 넘어가도 구조가 변해요. 70도 이상이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청국장찌개를 생각해 보세요. 물을 끓여서 청국장을 풀고 한참 끓이잖아요. 그럼 나토키나아제는 다 죽어요. 아무리 좋은 효소가 들어있어도 소용없는 거죠. 영양소야 남아있지만 혈전을 녹이는 능력은 사라집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청국장찌개 어떻게 끓이냐고. 다들 비슷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물 끓이고 청국장 풀고 채소 넣고 한 소끔 끓인다고. 그게 문제였어요. 나토키나아제를 살리려면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60도 이하에서만 활성을 유지해요.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죽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찌개를 다 끓이고 불을 끈 다음에 청국장을 풀어요. 5분 정도만 뜸을 들이고 바로 먹는 거죠. 그럼 효소가 살아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친구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처음엔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런데 해보니까 오히려 나았대요. 청국장 고유의 풍미가 더 살아나고 개운하다고 했습니다. 온도계로 재봤어요. 끓는 찌개에 청국장을 넣으면 온도가 90도가 넘어요. 효소는 완전히 죽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 넣으면 60도 정도로 내려가요. 효소가 살 수 있는 온도죠. 그리고 5분 뜸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 시간 동안 청국장 성분이 국물에 우러납니다. 효소도 골고루 퍼지고요. 바로 먹으면 청국장이 덜 섞여 있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청국장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끓였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넣고 끓이고 하나는 마지막에 넣었죠. 그리고 효소 활성을 비교했어요.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처음부터 끓인 건 효소 활성이 거의 제로였어요. 마지막에 넣은 건 70%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조리법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친구들 중에 청국장을 냉동실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 두고 먹으려고요. 그것도 문제예요. 냉동시키면 균이 죽습니다. 효소도 일부 파괴돼요. 청국장은 냉장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이상 두면 균이 과도하게 증식해요. 암모니아 냄새가 심해지고 효소 밸런스가 깨져요. 신선할 때 먹는 게 최고예요. 저는 이제 시장에 자주 가요. 청국장을 조금씩 사서 일주일 안에 먹습니다. 매일 아침 찌개를 끓이는데 꼭 마지막에 청국장을 넣어요. 불을 끄고 5분 기다렸다가 먹죠. 처음엔 번거로웠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건강을 위한 건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친구들도 이젠 자연스럽게 이렇게 끓여요. 서로 만나면 청국장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어디 청국장이 맛있더라. 조리법 바꿨더니 속이 편하더라. 그런데 청국장만으론 부족해요. 같이 넣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조합이 바뀌면 효과는 배가 되거든요.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청국장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텃밭에서 무를 많이 키웁니다. 청국장찌개에 무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무가 그냥 맛을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소화를 돕는 효소예요. 청국장의 나토키나아제와 만나면 시너지가 나요. 효소끼리 협력하는 거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무는 청국장 냄새를 잡아줘요. 황화합물이 냄새를 중화시키거든요. 맛도 개운해지고요. 우리 조상들이 무랑 청국장을 같이 끓인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들기름도 중요해요. 청국장찌개에 들기름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들기름은 맛만 내는 게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해요. 나토키나아제는 혈전을 녹이고 오메가3는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거죠. 청국장에 들기름을 넣으면 혈관 건강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저는 들기름을 직접 짜요. 텃밭에서 들깨를 키워서 방앗간에 가져가죠.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고소하고 신선해요. 산패되지 않은 들기름은 효과도 좋습니다. 쌀뜨물로 끓이는 것도 비법이에요. 물 대신 쌀뜨물을 쓰면 국물이 구수해져요. 그런데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쌀뜨물에 있는 이노시톨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거든요. 청국장으로 혈전을 녹이고 이노시톨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거예요. 혈관을 이중으로 청소하는 거죠. 조상들은 몰랐겠지만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표고버섯도 넣으면 좋아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혈관 염증도 줄여주고요. 청국장의 효소와 버섯의 면역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가 배가 돼요. 저는 말린 표고버섯을 항상 준비해둡니다. 물에 불렸다가 찌개에 넣어요. 버섯 우린 물도 같이 쓰고요.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양파도 빼놓을 수 없어요.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주죠. 청국장으로 혈전을 녹이고 양파로 혈관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금이에요. 저는 청국장찌개에 소금을 거의 안 넣습니다. 청국장 자체가 짭짤하거든요. 거기에 간장이나 소금을 더하면 염분이 과해져요. 고혈압이 있는 친구들한테 특히 강조합니다. 염분을 줄이라고. 아무리 좋은 청국장을 먹어도 염분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저염식이 혈관 건강의 기본이거든요. 저는 찌개를 끓일 때 국간장 반 숟가락만 넣어요. 그것도 양조간장으로. 화학간장은 안 써요. 청국장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늘도 많이 넣어요. 알리신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해요. 항균 작용도 있고요. 청국장의 균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장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제 친구 중에 당뇨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는 두부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혈당 조절을 도와주거든요. 청국장이랑 두부는 같은 콩식품이라 궁합도 좋아요. 조합이 바뀌면 효과는 정말 배가 됩니다. 같은 청국장이라도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재료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요리해요. 요즘 저는 생각해요. 좋은 음식이 뭘까? 비싼 게 좋은 걸까? 희귀한 게 좋은 걸까? 아니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음식은 우리 식탁에 있었어요. 매일 지나쳤던 그 음식, 냄새 난다고 기피했던 그 음식. 청국장이었습니다. 저는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했어요. 신제품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유통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정작 가장 훌륭한 식품은 개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있었거든요. 우리 발효 문화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청국장. 전부 발효식품이에요. 조상들은 과학을 몰랐어도 몸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건강에 좋다는 걸.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발효 문화는 찾기 힘듭니다. 일본의 나토, 중국의 두시, 비슷한 음식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청국장만큼 효능이 뛰어난 건 없어요. 발효 방식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청국장을 자랑합니다. 냄새가 좀 나도 어때요? 혈관을 살리는 음식인데. 처음엔 거부감을 느끼다가도 효능을 설명하면 관심을 보여요. 작은 식습관이 미래를 바꿉니다. 매일 아침 청국장 한 그릇이 10년 후 내 혈관을 결정해요. 병원에 실려갈지 건강하게 텃밭 일을 할지 결정하는 거죠. 제 친구들이 변하는 걸 봤어요. 혈압약 먹던 친구가 약을 줄였습니다. 당뇨 수치 높던 친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다들 청국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비싼 보양식을 살 필요가 없어요. 홍삼 찾아다니고 장어집 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 한 구석에 답이 있거든요. 청국장 한 덩어리면 충분해요. 저는 텃밭에서 콩을 수확했습니다. 올해는 직접 청국장을 담글 거예요. 콩을 삶고 볏짚에 싸서 따뜻한 곳에 두면 발효가 시작되죠. 우리 조상들이 해온 그대로요. 그렇게 만든 청국장을 친구들과 나눠 먹을 겁니다. 냄새 나도 좋아요. 이 냄새가 우리를 살리는 냄새니까. 발효의 향기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었어요.
비싼 음식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식탁, 우리 발효 문화, 우리 전통 속에 건강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청국장을 먹을 겁니다. 매일 아침 한 그릇씩. 제 혈관을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에 감사하면서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장에 가서 청국장 한 덩어리 사오세요. 제대로 끓여서 드세요. 마지막에 넣고 5분만 뜸 들이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이에요. 작지만 강력한 시작. 가장 위대한 음식으로의 여행. 청국장이 그 시작점입니다.